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5월 5일 지금 어린이날인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죠. 그런데 휴장인데도 환율 시장을 열려 있어서 외환 시장을 열려 있어서 역대급으로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0원대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 노출 ETF 다 팔아야 하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IMF 올 것 같은데 왜 팔아야 되죠? 이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환 노출 ETF 과연 팔아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요, 국내 주식시장은 휴장인데 지금 외환시장은 열려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캡처할 때 기준으로 해서 1386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지수도 9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 특히나 미국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갑자기 내려오면서 지금 환율까지도 같이 끌어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댓글 남기셨고 오늘 또 댓글도 제 영상 또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방향으로 가면 1,300원대 왔죠. 그래서 이때 오면은 환 노출이 안 좋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들 환 해지로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실 거면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나 해외 주식 투자하실 거면은요, 환 노출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환 해지로 하면은요, 일단은 해지 비용이 들어가요. 해지 옵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수수료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이렇게 오늘 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한데, 본격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수요일에 국내 증시가 개장하면 ETF들 폭락해 있을 듯 하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이 저는 봤을 때 환전 기회고, 그다음에 투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들이 내려오면은 또 사면 되죠, 여러분들. 미국 상장 ETF들 아니면은 뭐 중국 ETF들 만약에 떨어지면은요, 사면 되죠. 지금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만약에 이 환율 때문에 더 내려온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또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게 매수하면 되고요. 저는 장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환율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앞으로 저는 또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달러 지수가 99까지 내려왔을 때가 2023년 7월 12일이거든요. 그 차트를 한번 보고 그때 원화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126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386원이거든요. 여러분들 1386원이니까 결코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 120원 정도 차이가 나죠. 120원 정도 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히려 달러 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원화 가치가 더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원화가 싼 가격이 아니에요. 1264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정도에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내려올까,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봤을 때 원화 가치가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엊그제 지금 은퇴를 선언하셨죠.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융 패권의 상징 같은 리빙 레전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국의 이 찬란한 이런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치 투자, 미국의 장기 투자하라, 이런 거를 거의 입증한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복선이 아닐까,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미국의 이런 달러나 아니면 미국의 금융 패권이 이제 점점 내려오는 복선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죠. 워렌 버핏은 미국 달러 외에도 다른 통화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부채 문제 때문에 달러는 끝날 수도 있다, 워렌 버핏 영감님이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준 거죠. 금이나 엔화, 유로와 대체 통화를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언지를 해준 거죠. 이분이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은유적으로 매번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트럼프 관세에도 이빨 요정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관세에는 전쟁과 같은 효과를 날 것이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판했잖아요. 이거 지금도 말한 겁니다. 워렌 버핏이 원래 미국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죽기 전에 미국이 망하는 꼴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때문에 망하는 꼴? 부채 때문에 망하는 꼴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달러 외에 다른 통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파 때문에 지금 달러가 더 빠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이런 투자자의 은퇴 이거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달러가 빠지진 않겠지만 그거를 예상하고 버핏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벅셔의 세이가 1964년에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요 550만 %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만 달러를 여기에 64년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요 5억 5천만 달러가 오늘날에 됐을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S&P 500의 지금 39,000%의 이 수익률보다 140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S&P 500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워렌 버핏이 64년부터 이렇게 거둬들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빙 레전드예요. 근데 그분조차도 지금 보면요 현금 비중을 역대급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분기 연속으로 25년 1분기에도 지금 주식의 순 매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매입 안 합니다. 자기 회사 주식도 매입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관세에 대해서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나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도 역대급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1분기에만 지금 25년 1분기에 3,477억 원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중에 현금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29.9%, 거의 30%를 왜 워렌 버핏이 갖고 있을까? 뭔가 워렌 버핏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은 달러에 대해서, 이 부채에 대해서 괜히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원화 투자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부채를 보면요 버블이 엄청납니다. 워렌 버핏이 지적한 게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세계 부채는 약 7조 달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년에 무려 318조 달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GDP 대비해서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M2 통화 공급량도 25년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죠. 이 증가를 한 이거 후 폭풍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었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또 빠졌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25년 3월에 M2 통화 공급량이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를 해서 7월 이후 22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역대 최고치, 예전에 한 1, 2년 전에 긴축을 하면서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또 올라서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돈의 이 성장률이라고 하죠.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6.3%씩 이게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해서 가고 있다. 아마 이게 후 폭풍이 밀려올 거예요. 저는 밀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워렌 버핏도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광의 통화 공급량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워렌 버핏은 계속 이거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내면 통화가 많이 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로 무역을 또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는 뭐 미국의 재정 부채를 메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지금 보면요 중국에서는 엔화를 이 기축으로 해서 CIPS라고 해서 이 스위프트 결제처럼 이 달러 결제처럼 엔화 결제를 계속 전자결제나 이런 거를 국가 간의 위안화 결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간다고 하면요 결국에 달러의 이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달러로 중국의 값싼 이런 공산품들을 살 수 있어야 그 달러 가치가 좋은 것인데 만약에 달러로 중국의 이런 공산품들을 값싸게 저렴하게 많이 구매를 못한다고 하면요 달러의 매력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워렌 버핏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환 노출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좋지 않죠. 환 노출이니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달러가 더 떨어지면은 당연히 ETF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탈달러 시대가 된다고 해도 과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원화나 우리나라 경쟁력이 뭐 산업 경쟁력이라고 해야겠죠? 좋아질 것 같으시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5년 수익률을 보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4% 떨어졌다는 얘기. 같은 기간 5년 동안 금의 가치는 8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화폐를 뭘로 들고 계실 거냐. 뭐 금도 저는 화폐라고 보거든요. 안전자산. 금이 85% 늘어났습니다.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94% 늘어났고 코스피는 31%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원화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 옆에 중국이 계속 크고 있죠. 그래서 철강, 화학, 2차 전지 뭐 다들 뭐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 뭐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IMF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대나 아니면 삼성 반도체 회사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렇게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요, 더더욱 우리나라의 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이나 뭐 고령화는 더 지속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0.6%대의 의미에 대해서 KBS에서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OECD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꼴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0.6%로 합계 출산율을 가정 시에는 남자와 여자 100명씩 결혼을 한다고 하면요, 60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60명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나뉘니까 30명에서 또 18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까지, 그러니까 엄마에서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손자까지 가면요, 거의 뭐 200명이 18명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라고 해야죠? 인구가 그냥 아예 타노스도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생산 인구 전망을 보면은요, 이미 망했어요. 지금 보면은요, 22년에서 60년까지 이렇게 보면 절반 이하로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국민연금이나 각종 세금과 조세 부담은 1인당 조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노인들은 증가를 하고 생산 가능 연령은 계속,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각종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담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거기에서 50만 원은 세금과 연금으로 다 떼어갈 텐데 과연 벌어서 남는 게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환 노출이 뭐 계속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병역 자원도 지금 현재는 50만 명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45년에는 마이너스 17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소멸도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미 저도 지역 이런데 이 망한 이런 동네나 이런 거 한번 가봐서 지역 소멸에 대해서 한번 다큐로 찍어볼까 이게 생각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 영상이 요즘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국이 지금 소멸 위험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강남 3구만 지금 부동산을 계속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제 우리나라는 봤을 때 지방은 다 버리고 결국에는 수도권만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더더욱 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환율이 저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이제 물가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재정이 정상화 될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 왜냐, 환율 아마 저렇게 떨어지고 만약에 금리 인하 뭐 이렇게 된다고 여유가 생기면요, 또 돈을 풀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양적 완화를 생각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원화를 지금 우리나라가 뭐라고 해야죠? 좋지 않다고, 뭐 내수가 좋지 않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돈을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땐 재정 건전화가 뭐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1억대 현금 있으면 10억 집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까무라쳤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도 1억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10억의 집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10배 레버리지를 땡겨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좀 자본주의에서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그런데 이렇게 원화를 뿌린다고 부동산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주려고 원화를 뿌리려고 하는 거 봤을 때 여전히 저는 환 노출이 앞으로도 저는 유망하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환 노출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정당의 이 정책이 또 있거든요. 지금 출생부터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1억 원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그래서 해당 계좌에는 부모도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증여세가 모두 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펀드의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야 주택, 창업, 결혼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18세까지 꼬박꼬박 모으면 1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보면서 원화의 가치를 계속 녹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덜덜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화를 뿌리다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100년 전에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 독일에서도 지금 보면 독일이 마르크였을 겁니다. 이 마르크였는데 지금 보면 US 달러가 3.4달러죠. 이게 3.4달러인데 이렇게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공황 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대공황 때 이렇게 폭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을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통화량을 줄이면 되잖아. 저한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이걸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통화량을 왜 줄이지 못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환 노출을 계속 해야 되냐?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환 노출로 계속 할 겁니다. 뭐 타이거,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차이나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 10, 그다음에 또 금현물, KRX 금현물 ETF, 그다음에 뭐 세배 레버리지, TQQQ, SOXL, SCHD, 슈드 이런 것도 다 환 노출로 할 겁니다. 왜냐? 앞으로 저는 환이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환 노출로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워렌 버핏도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가 이제는 정답이 아니고 이제 세계 여러 통화,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자산을 저는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이런 세계의 자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는 중국 이 테크주를 저는 더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뭐 차이나 ETF들 이번에 또 차이나 테크탑 10 타이거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저는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나라에 그다음에 금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자산 이런 거에 달러 대비해서 달러 뭐 하락을 대비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 노출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